혹시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간 적 있으세요? 내가 엑셀을 밟았나? 브레이크였던 것 같은데? 헷갈리신 분들 계시죠? 실제 급발진 사고 건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 6건 정도가 있어요. 연평균 약 45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40대 운전자의 신고 비율은 약 12% 정도였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30%에 달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런 사고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순간에 아래와 같은 대응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로드박스 차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딱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간 적이 있으세요? 내가 엑셀을 밟았나? 브레이크였던 것 같은데? 헷갈리신 분들 계시죠? 끝까지 보시면은 사고의 본질이랑 그리고 생명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대응법까지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급발진 사고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요건데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기계적 원인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요거는 이런 기억이 착각일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는지 실제로 국과수에서 분석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 중요한 대처법,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부터 기어 조작 그리고 충돌 회피 전략까지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급발진이라는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갖게 되실 거예요.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자동차 운전 중 가장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급발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실제 급발진 사고 건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 456건 정도가 있어요. 연평균 약 45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단순히 건수만 보면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급발진이 위험하잖아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나 주목도가 상당히 크죠. 고령 운전자일수록 신고 비율이 높아요. 급발진 사고는 특히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40대 운전자의 신고 비율은 약 12% 정도였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30%에 달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고요.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어요.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된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 이런 거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운전자의 실수인지 또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두 번째는 급발진 논란의 전환점이 된 2024년 여름에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있어요. 한 60대였나요? 부부랑 같이 타고 왔는데 역주행해가지고 이제 은행 직원분들, 요게 서울시청역 사고잖아요.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장착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나 제조사들은 해당 장비를 개발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며 이제 난색을 표했죠. 일부 대중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제조사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한편 근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페달 블랙박스를 개발해 왔으며 일부 제품은 상용화되어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인증하여 보험 할인 혜택 등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차종 등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적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향후 이제 유사 사고와 예방과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수 분석으로 본 급발진 사고예요. 그렇다면 이 급발진 사고가 왜 반복되는 걸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는 공통된 사고 패턴과 그 원인이 드러났어요. 사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공통된 패턴으로는 그 강릉 급발진 사고 사례를 포함해 여러 사고 차량의 EDR 분석 결과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발견돼요. 여기서 EDR은 쉽게 말해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사고 순간의 차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 페달 위치, 엔진의 회전수, 에어백 작동 여부 등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 분석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고에서 가속 페달이 100% 밟혀 있었고 브레이크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고 순간 운전자들은 대부분 핸들을 꽉 쥐고 조향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상 이게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지만 페달을 밟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왜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사고 후 운전자들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하게 많은데 이런 현상은 인지적 착오, 즉 머릿속으로 브레이크라고 인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엑셀레이터를 밟는 페달 오류에서 비롯되는 거죠.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운전자에게서 이러한 실수가 더 자주 나타난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게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 100세 시대에 그렇게 보면 엄청 고령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6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서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사고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 급발진이 의심되는 순간에 아래와 같은 대응이 중요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은 진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잖아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잘못 밟았나?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거죠. 사실 진짜 뭐 이렇게 정신없고 막 위급한 상황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그 틈도 없겠죠. 하지만 이게 요리조리 잘 피해 가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을 짧은 순간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 밟았나라고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는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꾹 밟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불안해서 여러 번 계속 나눠서 밟으면 제동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세 번째, 충돌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이럴 땐 멈춰있는 물체보다 자신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나 동급 크기의 차량과 부딪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차량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거나 박으면 안 돼요. 트럭, 나무, 전봇대 등과 같은 단단한 구조물에 속도가 붙은 채로 충돌할 경우 생명을 잃을 위험이 매우 높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꼭 피하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급발진은 대부분 운전자의 실수로 여겨지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차량 내부 시스템의 문제나 설계상 구조로 인해 예기치 않은 가속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급발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리적인 요인인데 우선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페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닥 매트에 페달이 걸리는 경우 또는 페달의 위치가 어색하거나 반발력이 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익숙하지 않은 차량일수록 이런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적인 요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량은 대부분 전자제어 장치 ECU를 통해 가속과 제동을 조절하죠. 전자제어 장치, 자,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센서가 오작동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경우 전기적 간섭으로 시스템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런 전자적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고 후에도 기록 장치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상했다고 느껴도 제조사에서는 이상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제조사한테 질 수밖에 없죠. 결국 급발진은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의 물리적 구조 문제와 전자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의 착오가 겹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기술 점검이 필요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잘 이해하고 조작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페달 하나에 들어가는 센서가 2개예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습니다. 엑셀 페달에는 2개의 센서 APS-1, APS-2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정식값, 하나는 그 절반 값을 출력하는데, 이 센서들이 서로 다른 값을 보내거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이상 신호를 보내면 차량은 자동으로 페일 세이프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페일 세이프 모드가 뭘까요? 쉽게 말해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력을 줄이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예요. 예를 들면은 운전자가 엑셀을 세게 밟아도 차량이 더 이상 가속되지 않거나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식이에요. 이 기능은 센서에 문제가 생겨도 차량이 스스로 이를 감지하고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완벽하지 않은 전자 제어 시스템이에요. 이론적으로 전자 제어 시스템에도 오류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래서 ECU에는 자가 진단 기능, 오작동 감지, 대체 회로 운용 같은 안전 장치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도요타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해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서는 1년 넘게 차량 전자 시스템을 조사했지만 결국 전자적인 결함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착오였던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대리님, 전자장치로 인해서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운전자의 착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많다라고 나와 있긴 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긴 하죠. 예를 들면은 엑셀 페달의 센서가 잘못된 값을 보내고, 또 그 신호를 ECU가 받아서 실제로 스로틀을 열고, 3번째로 동시에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페일 세이드 기능, 점화 제어 시스템이 전부 실패한다면 이 3가지가 모두 동시에 작동하지 않아야만 전자장치가 원인인 급발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안전장치가 되게 많은데 이 3가지가 다 작동을 하지 않아야지만 차량의 오작동으로 급발진이 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렇게 말로만 보면은 조금 날 확률이 낮긴 하죠. 전자장치가 원인인 급발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전자장치가 원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5번째,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중요하죠. 자, 자동차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사고를 미리 막아주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여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운전자가 그 기능들을 알고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예요.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순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급발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동시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게 될 때요, 엑셀 입력을 무시하고 브레이크를 우선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엑셀을 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밟고 있다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기능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제대로 밟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2번째, 브레이크는 시동이 꺼져도 작동이 가능하다. 차가 꺼졌다고 브레이크가 꺼지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유압 시스템을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도 기본적인 제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평소처럼 가볍게 밟아서는 멈추지는 않고, 시동이 꺼지면은 진공 브레이크 부스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이럴 때 온몸으로 페달을 꾹 밟아야 제대로 멈출 수가 있어요. 즉,
차가 꺼졌다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 라고 오해하지 말고 페달이 무거워도 포기하지 말고 있는 힘껏 밟아보세요. 자, 세 번째,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급발진 상황에서는 엔진 출력부터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 중 갑자기 차가 미친 듯이 튀어나가는 급발진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처법 중 하나는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엔진의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가속하지 못하고 속도는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단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놀란 상태에서 기어 조작이 안 되거나 이러다 기어 박살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으로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차가 나간다, N으로 라는 반응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자, 쉽게 요약하면은 전자장치가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로는 운전자의 실수나 차량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인지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급발진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운전자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자, 전자적 고장이나 기계적 결함도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드물고 예방 장치도 다중화되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 변화와 대응 역량을 향상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라 믿었던 그 페달, 사실은 가속 페달일 수도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운전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